오늘은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꺼비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는 미련하고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그게 참 영물인 모양입니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두꺼비는 다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지 사람 해코지 하는 두꺼비는 없거든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사람한테 좋은 일하는 두꺼비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옛날 옛적 어떤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는 홀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집이지만 처자는 아주 착하고 미물 하나도 죽이지 않는 성품이 좋은 처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벌써 시집을 가도 되겠지만 집에 남겨질 홀아버지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혼처도 차일차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처녀가 하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고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처녀를 한번 쳐다보고 밥주걱을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아, 저것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나 보다. 에그 불쌍도 해라. 처녀가 밥을 푸다 말고 밥 한 주걱을 사발에 담아 두꺼비한테 줬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꾸역꾸역 따먹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엉금엉금 부엌에 기어들어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입니다. 처녀는 두꺼비와 정이 들어서 머슴두꺼비라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처녀는 밥을 지을 때 아주 머슴두꺼비 목까지 더 지어서 사발에 한 주걱씩 담아줬습니다. 머슴두꺼비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날로 몸집이 커져갔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서 처녀가 아버지 성화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가기 전날 저녁에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에 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주면서 머슴두꺼봐, 머슴두꺼봐. 불쌍한 머슴두꺼봐. 이제 내가 시집가고 나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꼬. 이 밥이나 실컷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머슴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을 껌벅껌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아, 글쎄 머슴두꺼비란 놈이 가마 뒤를 엉금엉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것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시집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도 끼니 때만 되면 머슴두꺼비가 부엌에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밥 얻어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슴두꺼비에게 밥을 한 사발 담아주면 꾸역꾸역 다 먹고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처자의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처자는 모든 걸 팔자로 생각하고 머슴두꺼비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색 씨가 사는 고을에 참 괴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원님은 하룻밤 자고 나면 죽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을의 원으로 내려올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 누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오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원으로 앉히려고 동네방네 방을 붙였는데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동냥아치고 각설이고 아무나 돈을 주고 사서 관복을 입혀가지고 동원에 들여놓으면 이튿날 아침에 죽어 나오니 누가 나서겠느냐 말입니다. 색시가 이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친정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의지할 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차나깨나 마음에 걸렸는데 내 몸 하나 없는 셈치고 원님으로 나서서 돈을 많이 받아 아버지 여생이나마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동네방네 사람 구하러 다니는 관원에게 가서 아낙네도 사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라에서야 급한 참에 뭐 아낙네고 남정네고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선뜻 그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색시는 많은 돈을 받아서 친정아버지께 보내고 그날로 관복을 차려입고 고을원이 묵는 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색시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머슴두꺼비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서 색시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머슴두꺼봐, 머슴두꺼봐. 불쌍한 머슴두꺼봐.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소용없다. 이 길이 저승 가는 길인데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느냐. 그래도 머슴두꺼비란 놈은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색시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춰 서면 두꺼비도 멈춰 서고 걸으면
머슴두꺼비도 따라 걷고 이렇게 자꾸 따라오니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관아에 가서 색시가 방에 들어가니 머슴두꺼비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색시가 아랫목에 앉으니 두꺼비는 윗목에 척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둘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두꺼비가 갑자기 색시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을 푸푸 내뿜더란 말입니다. 왜 그러나 하고 머리 위를 쳐다보니 천장에서 팔뚝만 한 왕지네가 디롱디롱 매달려 내려와서 색시 머리를 물려고 그러지 뭡니까? 그런데 머슴두꺼비가 내뿜는 입김 때문에 못 물고 도로 천장으로 스르르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 지네가 또 내려와서 색시를 물려고 하다가 머슴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으니까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머슴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어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니까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다 거적을 얹어 짊어지고 괭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원님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날로 죽어 나오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치르려고 온 거지 않겠습니까? 와보니 색시가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색시가 마을 사람들더러 천장을 뜯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장을 뜯어보니 대들보 밑에 커다란 왕지네가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온몸이 새빨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네를 잡아다 팔팔 끓는 기름솥에 넣어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색시는 그 뒤에도 고을원으로 앉아 정사를 보았는데 세금과 부역을 줄이고 송사를 공평하게 닦아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두꺼비는 어찌 되었을까요? 참 그 두꺼비는 지네가 죽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본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머슴 두꺼비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보자 하는 일을 했는데 1000개의 명을 어기고 몰래 인간 세상에 내려와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옥황상제께서 괘씸하게 여기고 1000개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꺼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미물인 100년 먹은 지네를 죽이자 옥황상제의 화도 풀려서 죄를 사하고 다시 1000개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후로 두꺼비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나 벌레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찮은 미물이라도 정을 준다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식들이 키워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가끔 들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미물보다 나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